어. 네, 오늘 저는 어제 코치 실무는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제가 시연해드리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이 원고를 쓰실 때 또는 시험을 보실 때 그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할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옆 페이지도 잠깐 하나 준비를 하면서 하나만 준비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실기편에서 보면은 코치 실무와 강사 실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모바일 코치 실무는 2급을 보신 분들은 2급 시험 보실 때 동일한 방식이니까요. 실기 7, 8분 이내로 구술을 하며 주어진 앱 화면을 보면서 옆에 있는 튜티에게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옆에 있는 튜티에게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는데, 자, 꼭 이야기하셔야 될 거. 먼저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는 정말 중요한 게요. 이건 현장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강의를 보시면 강의하는 강사분께서도 맨 처음에 동기부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앱을 왜 사용하는지, 이거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이걸 배우고 난 이후에 그 튜티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소제목을 보시면 이 화면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도 있거니와, 저희가 이야기하는 와중에 소제목만 연결해도 그 화면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번엔 어떠한 기능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면서 화면에 체크되어 있는 박스나 손 모양을 보면서 그 부분을 말로 설명하셔야 돼요. 화면을 보고 나서 위치, 모양의 색깔,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해서, 자,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어,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아니면 세 개의 선이 있는 삼선이 있습니다. 그 삼선을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정확하게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특히 현장에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강사 한 분이 20명에서 25명을 강의해야 돼요. 홈플러스는 보조 강사라도 해주지만 복지관은 보조 강사를 해주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화면에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메뉴의 위치와 모양, 그리고 색깔로 한 번 더 얘기해 주면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 주셔야 이분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진도가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익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시험을 위해서도 그렇고 항상 화면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야기할 때 입으로 얘기해야 된다. 플러스 더불어 메뉴 기능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선은 예를 들어 삼선이라고 하면, 자, 저희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선이 3개 아니면 점이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삼선 또는 삼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점이라고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터치하시면 더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 있나 궁금하시면, 자, 삼선을 한번 눌러서 둘러보시면 됩니다 하고, 기능까지도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자, 그러면 터치하고 눌러주시고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설명하고 기능을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또한 저희가 적절한 용어를 잘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치해 주세요, 터치해 주세요, 선택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도 시험 보실 때 1대1입니다. 코치 실무는 1대1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아니면 우리 튜티분 아니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호칭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한 분,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시면서 그분한테 설명할 때 내가 어떻게 말할까? 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인사하는 걸 참 힘들어 하세요.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그 기능을 설명 다 했는데, 이거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맥락에 맞는 마무리예요. 앞에서 내가 시작한 말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앱을 가지고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워보셨으니까 이러한 기능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한번 꼭 실행해 보세요. 네, 아주 도움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기능으로, 더 좋은 앱으로, 필요한 앱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동기부여를 얘기해주고 맥락에 맞는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평상시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요거 잠깐 커리큘럼 보면서 어, 바로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저는 항상 강의할 때 같이 커리큘럼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요. 이야기를 같이 해요. 자, 만약에 인스타그램 활용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 자, 비주님, 인스타그램 활용을 60대 시니어분한테 가르쳐 드려야 돼요. 뭐라고 동기부여를 얘기하면 좋을까요? 음,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 사진을 보시고 싶거나 아니면 공유하고 싶으실 때, 인스타그램은 쉽게 사진을 올려서 볼 수 있는 SNS이기 때문에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좋아요. 되게 좋은 지적이에요. 가족분들이 또 사용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손주, 손녀분 사진 한번 보면서 이러면서 같이 소통을 하면 좋잖아요 하면서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설치해 드렸어요. 제가 올리는 아이들 사진 보세요 하고 그랬더니 종종 와서 보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족분들이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손주분의 사진을 볼 수 있게끔 본인도 계정이 있으시면 손주분들과 연결돼서 올리는 거 볼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블로그 활용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감백님. 우리 공감을 잘 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은 블로그를 제가 잘 안 하기 때문에 예, 음, 일단은 음, 블로그는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곳입니다. 맞아요. 블로그는 어머님이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 나이랑은 상관없고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짧은 글로 표현하시다 보면 그걸 나중에 자녀분이든 친구분이든 앉혀놓고 소통하기는 조금 껄끄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녀분이어도 친구분이어도 어머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또 앉혀놓고 표현하기엔 조금 쑥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가 본다고 표현하지 말고 편하게 글을 올리시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친구나 자녀분들과 이웃 추가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공간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부담 없이 내가 그냥 나만 뭐지? 그냥 어머니가 작가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쓰시고 싶은 거, 그동안 살아오셨던 삶, 아니면 자녀들에게 주어주고 싶었던 글 이런 것들을 편하게 올려보시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창의적인 본인의 생각을 올린다라고 하는 요점은 좋았습니다. 앞, 뒤가 깁니다. 네, 앞, 뒤를 조금 줄이셔야 된다는 거, 공감님은 살짝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조금 줄이셔야 돼요. 강의하실 때. 네,
자, 굉장히 중요한 창의적인 공간이라고 했던 부분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에 내가 누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올리면서 본인을 기록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여유로운 생활, 지금 시간이 되시는 거, 사진 찍은 거, 그런 것들과 함께 내 주변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유튜브 활용이요. 우리 윤스텔라님. 네. 유튜브 활용,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긴 하는데, 유튜브 활용을 뭘로 해드릴까요? 네, 마이크. 유튜브 활용은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 간편하게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거 검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려고 할 때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 지금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네.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은 어떤지를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네.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수업마다 한 번씩 돌려드려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 발전이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동기부여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하는데 안 하셔. 그러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다시 생각을 하는 거야. 특히 공감백님 블로그 사용 안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사용 안 했던 걸 내가 동기부여를 생각해야 되는 게 시험에서 맞닥뜨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윤스텔라 님도 내가 검색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또한 발전돼서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아니면 영상 기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그 부분 아주 좋았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이 유튜브 개설반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생각 외로 이 시니어분들이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소양이나 경향 이런 게 있으세요. 또 영상 편집이나 요게 뒤에 나오지만 영상 편집을 하고 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그게 유튜브. 유튜브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집반을 운영하시는 강사님께서도 유튜브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유튜브를 본인이 배우고 계세요. 그래야 유튜브 개설하고 할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중급반 이후로는 그런 부분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줌 활용, 비대면으로 소통하기. 또 어제 저희가 잘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 마이크 은월님. 네, 카메라 껐어도 오셨기 때문에 은월님. 네, 줌 활용 아, 어떻게 그 동기부여를 얘기해 줄까요? 선생님,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모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대신 만나는 대신에, 비대면을 만나는 대신에 온라인에서 서로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모임 같은 걸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씀드릴 음.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데 여기서 코로나는 이제 갔습니다. 코로나만 가지고 얘기할 순 없고요. 한 가지 더, 코로나 때 그렇게 사용을 또 하기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도 사용하고, 요즘 또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거리. 거리, 예, 공간, 그렇죠. 거리라고 하는 거. 줌은 거리, 가장 좋은 게 거리. 거리가 멀어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친구분들 중에는 국내에 있어서 기차를 타고 모이는 분도 있지만 간혹 친구들 중에 외국에 계신 분 있잖아요. 친목 모임을 하는데 만나기 어려우시죠? 줌을 이용하시면 함께 만나서 얼굴을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요렇게 만나시는 것도 그 친구분도 서로 또 반갑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또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진 편집. 우리 비주님? 아, 비주님 하셨나? 하셨나? 네네. 그럼 꼬꼬 패밀리님? 어, 말 그대로 사진을 이제 예쁘게 편집하고 싶을 때 로고를 더 예쁘게 만들고 또 이제 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다양한 기능을
맞아요. 셀카 부분, 내 얼굴 가장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오늘. 정말 어머님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사진 찍고 내년에 보세요. 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오늘 사진 많이 남기시고 더 예쁘게 찍는, 또 찍은 사진을 더 예쁘게 편집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쁘시케님. 네, 간편하게 영상 자르고 붙이기.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영상 편집이죠. 영상 편집은 뭐라고 줘야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영상 편집을 어떤 때 또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분들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봐 주세요. 네. 아이고, 두 개가 켜 있으셔서 그래요. 하나는 나가 주셔야 돼요. 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여행을 가시거나 뭐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국내 여행을 가셨을 때, 어, 그 친구분들 중에는 뭐 여행 갔을 때 그 어떤 그 사진들을 쭉 이어서 영상으로 만든 그런 걸 접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 오늘 이 순간을, 음, 여러 장의 사진으로 그것을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만들어서 다음에 보시면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 시아버님은 영상 편집을 배우신 게 10년이 넘으셨어요. 저희 가족 여행을 갔다 오면 본인이 영상 편집으로 만들어서 그걸 꼭 저장해 놨다가 저희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걸 틀어주십니다. 아, 우리 몇 년도에 어디 갔다 왔지? 해서 그 영상 하나씩을 보면 너무 추억이 됩니다. 그것처럼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진과 영상과 함께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추억으로 추억 저장소처럼 만들 수 있는데, 요걸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여행을 어디 갔다 오셨는지 자녀분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 또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예전의 추억을 꺼낼 때 그럴 때 굉장히 가족 모임에 좋습니다. 또한 평상시 본인이 시니어분들이 또 추억 여행을 혼자 많이 하세요. 사진첩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때 사진첩보다는 영상으로 간편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보관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런 거를 해보시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고요. 예전에 제가 시니어분들하고 이 영상 편집 강의를 했는데, 하고 났더니 그 어머님께서 본인 딸 생일에 영상 편집을 해서 거기다가 본인의 목소리를 넣어서 편지로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희 보면서 다 같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몇 장 안 들어갔어요. 사진도 두세 장밖에 안 들어갔고, 거기에다가 본인의 마음을 몇 자 안 되는 글자로 넣어서 그거를 녹음을 해서 딱 만드신 걸 보여주셨는데 너무 괜찮았었거든요. 또 반대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거를 적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눈물 찍 하면서 굉장히 감동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게 시니어분들도 굉장히 잘하세요. 오히려 배우시고 나시면. 그래서 요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전까지는 저희가 접해본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들이 한 번씩 고민을 하시면서 같이 모였을 때도 같이 얘기를 또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올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니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했었고요. 그리고 뭐 NFT도 제가 어제 막 고민하면서, NFT 뒤에도 나오겠지만 과연 시니어한테 NFT라고 하는 걸 수업을 만들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그분들과 수업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면서 미술 작가
있는 그런 작가분들에게 본인의 작품을 NFT로 만드는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 작품을 찍는 사진 작가분들도 꽤 있으시니까 사진 작가분들에게 NFT로 만드는 그러한 뭐 수업을 진행하면 조금 요게 좀 맞지 않을까? 일반인들한테는 일반 본인의 사진인데 사진을 NFT로 만들고 나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조금 두렵기도 하거든요. 내 사진이 되는 것도 좋지만 사라지지 않는다고 영영 지울 수 없다고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겁내하실 수도 있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렇고 메타버스 로블록스를 제외한 제페토 게더타운 이프랜드는 시니어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하세요. 본인들이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막 뛰어가고 날아가고 점프하고 뭔가 가서 옷을 사서 갈아입고 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뭐 AR, VR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서 이거 안경을 쓰고 하는 건데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해 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또 한 번씩 경험해 보시는 것도 또 그리고 한동안 요즘은 아니지만 한동안 이 VR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줬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내가 이 화재 난 곳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VR을 쓰고 바로 그러니까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가서 밸브를 먼저 빨리 잠그고 주변에 소화기로 끄고 이러한 아니면 지진이 났다 했을 때 대피했다가 지진이 난 후에 이제 조금 멈췄을 때 그때 빨리 출구를 통해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밸브를 잠그고 그다음에 뭐 출입문을 뭐 열어 놓고 그러고 계단으로 신속하게 나간다라든가 요러한 것들을 VR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만일의 사태를 경험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을 통해 우리 어머님들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든가 요런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치 실무에서는 이렇게 동기부여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를 평상시에 목록을 보면서 생각을 해놔 두셔야 돼요. 저희가 접하는 건 대부분 처음 보는 문제를 시험에서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평상시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그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아예 접하지 못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시니어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어떤 걸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기평가표 있는데 뭐 실기평가표가 저것만 생각하시면 굳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모바일 기기 이해도는 앱 설치, 접속, 로그인, 결제 등 일반적인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이용 안내 및 약관 등의 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안내하는가. 자, 약관 동의 나오니까 저희가 전체 동의하면 안 돼요. 전체 동의가 아니라 꼭 필수만 하시고 선택은 하시게 되면 홍보들이 오고 또 내 정보가 제3자에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안내를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에 가입하는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터치, 버튼의 위치, 그리고 앱의 UI, 이 앱이 어떤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앱인지를 이해하고 안내하는가. 지금 아까 동기부여했던 부분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과 활용법 및 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지도하는가. 필요한 기능, 이 기능이 어떠한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앞뒤 순서. 진짜 화면을 보다 보면요. 멍할 때가 있어요. 이 화면 되게 뭐를 설명하라는 거지? 소제목을 보고 알겠어. 이게 앞뒤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위아래를 한번 보세요.
위아래를 한 번 더 보면 앞에서 무슨 기능을 수행하면서 터치했구나. 그럼 다음에 어떤 게 튀어나와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를 보면서 해주시면 되고, 흐름 및 맥락인지 인사 주제부터 내용 설명 마무리 멘트까지, 이게 앞에 동기부여부터 해서 마무리 멘트까지가 하나로 같이 흐름 맥락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라고 했으면 마무리에 이런 기능을 아셨으니 이제 이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가 같이 맥락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능력, 큐티의 특성에 적절한 화법을 구사하는가, 그분들의 생각을 공감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구사하고 설명해 주는가, 원활한 상호작용과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가, 적절한 언어, 그 언어는 뭐 선택하세요, 터치하세요,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가, 요거 평가표를 기반으로 제가 그렇게 꼭 주의하셔서 그걸 고려하셔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거 알려드렸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동기부여, 소제목 활용해서 화면마다 설명을 하고 메뉴 기능을 설명하면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며 맥락에 맞는 마무리 인사를 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가 나오실 거예요. 자, 코치 실무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모바일 기기 강사 실무, 요 부분은 강의 계획에 대한 설득, 설명을 브리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뭐 강사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강의와 관련된 스태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 뭐 강의를 미리 들으시러 무엇을 하는 거야 하면서 오시는 시니어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됐건 뭐 여하튼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언제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참가자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어떤 걸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재밌으시겠죠? 하고 이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내가 홍보를 하기 위한 강의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게 3P죠. 목적,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강의를 하는지, 참가자들, 어떠한 대상의 참가자들에게 할 것이며, 장소, 어느 장소에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평가표를 보면 요거를 한번 그냥 쭉 훑으면서 요것도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실기평가표를 보면서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조금씩 납득이 되고, 내가 작성을 한 다음에는 다시 실기평가표를 보면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기평가표를 한 번씩 보시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정보 힐링 재미 중에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겠죠. 네, 뭔가 재밌으라고 오시는 것보다는 정보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들어가 있는지,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이 앱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하실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또 어떠한 문제, 이 시니어 분들은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활용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어머님들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활용하고 계세요? 잘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 많으시죠? 또 사용을 못해서 답답한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 답답함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 그 부분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던가 뭐 그러한 것들, 이러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걸 또 이야기해 주시면 가장 좋겠죠. 그러고 참가하시는 분이 이거를 배우고 나면 어떠한 걸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참여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시니어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수업에 참여하면 저거 할 수 있겠는데? 왠지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여자의 니즈는 무엇인지. 자, 만약에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2급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예시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커리큘럼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하자면, 자, NFT 만들기에서 아까 작가분들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사진작가 협회에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NFT 만들기를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랬을 경우, 정말
이 작품들 굉장한 사진 작품들 있으시잖아요. 그 작품들 그냥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NFT로 발행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또한 그곳에 저장을 해서 나의 작품을 알리는 활동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참여자의 니즈. 이 작가분들께서 본인의 작품을 NFT로 만들고자 이렇게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쉽게 또 본인을 NFT로 작품을 만든다고 해서 홍보가 되진 않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분들의 니즈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강의에서도 이 참여자분들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왔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70대 시니어분들 아니면 주부분들 뭐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 예시문에 상인회 분들을 예시로 해서 예문을 보여드리는데 이 상인회 분들께서 본인의 상점을 알리고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석을 하셨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런 부분을 원고 내용에다가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교육이 숙달이 됐는지, 이러한 유사한 경험이 없으신 것을 감안해서 용어를 가장 쉬운 용어로 사용할 것이며, 혹여라도 숙련자 분들을 위해서는 더 고급 기능을 준비해서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또 유사 교육 경험이 유사 교육 경험이 없으니까 저기 있고 교육에 숙련된 참여자를 위해서 더 많은 교육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서로 친숙한지 아닌지 요것도 어차피 저희가 수업에 나가면 필요해요. 그래서 계신 분들이 소외당하는 분이 없이 또 이 레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벨을 적절하게 짝을 맞춰 드려서 어제 그 말씀하신 강사님처럼 함께 수업을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뭐 고려할 것입니다라던가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문에서도 볼게요. 네, 그리고 강의장 같은 경우 강의장 환경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강의장 환경은 비슷하긴 한데 약간씩 다른 것들은 어떻게 다른지를 같이 이따 보면서 얘기하고 거리와 접근 방법, 그리고 각종 장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조 도구들은 무엇이 있는지 요것들은 되게 비슷비슷해요. 한 가지를 정해놓고 그냥 하시면 돼요. 저희가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쵸? 내가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강의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니까 그냥 정하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한 건 아래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다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보다는 이 앞에 목적, 참가자, 장소까지만 있었는데 근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강의 계획을 구술하는 응시자의 논리는 타당한가? 강의 계획을 구술하는 응시자의 표현이 내용과 조화로운가? 자연스러운가? 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 요건 그냥 점수 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목적, 참가자, 장소 이거를 강의 계획 10분 이내로 설명을 하면 어떠한 대상자가 있는지 먼저 얘기해주고 대상자, 목적 그러고 나서 맨 밑에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한다. 요거는 1회 때 이제 나왔던 여기인데요. 요건 아직도 수정이 안 됐네. 네. 여기서 지금 수정이 왜 안 되지? 네. 넘어가죠. 자, 그래서 제가 기존에 5회까지 시험 보신 분들한테는 배웠던 커리큘럼을 가지고 한 12, 14개인가 예문을 드려줬어요. 이렇게 조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연습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걸 드렸더니 그걸로 많이 연습하셨고 어제 발표하신 강사분께서도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만들기 전에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려드리려고요. 1급은 제가 조합을 해드리기가 커리큘럼 내용을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해드리기가 어려워서 본인들이 조합을 하시라고 조합하기 전 그 조합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참가자를 예상을 해서 요렇게 한번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교육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교육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70대 이상 시니어, 트로트보다 재미있는 스마트폰 교실. 이거 제목은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대 이상 주부의 행복을 200% 높여주는 스마트폰 교실, 전통시장 상인분들 매출을 올려주는 스마트폰 교실, 60대 시니어 트로트보다 재미있는 스마트폰 교실,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주는데 70대 이상 시니어에겐 어떤 표현을 한번 써볼까? 60대 이상 주부라면 가정 이런 그 주부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을 챙기기 위한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했고요. 전통 시장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와중에 본인의 상품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홍보하고 알릴 수 있을까? 요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봤고요. 또 60대 시니어에게 신중년이라고 불리는 이 시니어 분들이 정말 인생은 굉장히 60부터라고 하지만 수명이 너무나 연장이 됐고 할 일은 별로 없으신 시간이 많은 이분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떠한 취미, 어떠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참가자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표현으로 이분들을 표현하면 좋을지, 이분들의 니즈, 무엇을 원하실까? 이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수업을 해드렸을 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조합을 좀 했습니다. 자, 장소는 백화점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상인의 사무실, 경로당, 현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한번 보면은요, 교통적인 부분은요, 백화점 문화센터는 다 위치가 최적의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과 연결이 돼 있거나 버스 정류장 앞이거나 교통이 편하고요. 주차장이 아주 쾌적하게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주차 시간도 다 해드립니다. 그러고 장소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깔끔한 인테리어, 굉장히 잘 갖추어진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아예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세팅을 해놓고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는 여러분들 본인 주민자치센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알아요. 어르신들도 수시로 서류 접수하러 자주 가세요. 정말 접근성이 편합니다. 평상시 잘 와 보셨죠? 주민자치센터. 그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는 장소예요. 어렵지 않아요. 편하게 오실 수 있고요. 접근성도 좋고요. 수업하실 때 아주 편안한 장소이기 때문에 수업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라고 상상을 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시니어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동네에 가깝게 근접해 있어요. 자주 오셨던 장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거는 상인회도 경로당도 다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고 주민자치센터도 교통이 괜찮은 곳에 그래도 위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이 동네에 계신 분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이고 또 이렇게 서로 자주 왕래했던 장소이고 그래서 친근한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차가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도. 근데 주차가 아주 그렇게 편하진 않으니까 그럴 때는 아예 주차 언급을 하지 마세요. 장점만 얘기하세요. 단점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장점만. 근데 상인의 사무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빔 프로젝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빔 프로젝트가 없으면 무엇이 있느냐? 대형 TV, 대형 스크린은 있어요. 자, 대형 TV를 활용해서 저의 강의 자료와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면서 실습하겠습니다. 라고 여기 앞에는 빔 프로젝트를 얘기하시지만 상인의 사무실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형 TV나 이렇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걸 상상해서 그걸로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소에 관한 거 그것만 딱 적어 놓으시면 어떤 게 나와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자, 커리큘럼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네, 어디서 지직. 네. 자, 아까 커리큘럼 뭐 사진 편집을 해서 인스타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유튜브를 활용하고 또한 유튜브를 개설하는 그런 강좌라던가, 줌 참여와 줌을 개설하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 간편하게 영상 자르고 붙이는 영상 편집, 새로운 디지털 세계의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던가, 사진 작품 아니면 미술 작품을 나만의 NFT로 만들기, 요러한 것들을 가지고 커리큘럼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 외에 커리큘럼이 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해서 이런 커리큘럼으로 만약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얘를 그냥 붙인 거예요. 앞뒤를 그냥 다 붙여서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해서 14개인가를 네, 그때 이전에 5회 이전에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요렇게만 드리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그 음성으로 올려드린 거, 그거는 요 4번에 대해서 강사님이 해주셨으니까 또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오늘 3번에 대한 거, 요거 예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문 하나를 더 드리는데 그 예문은 표현이 좀 달리 되어 있어서 표현을 좀 활용하시라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문을 드릴 건지, 자, 이거는 제가 작년에 1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1급 시험 보시는 시니어 분들께 원고를 본인이 작성해 보세요 라고 설명을 다 드리고, 지금처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원고를 다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작성하면 저희가 보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외워서 시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우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외워서 들어가서 옆에 자그마한 메모창이 있을 거예요. 메모창을 열고 먼저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키워드를 입력해서 내가 그 키워드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양식을 그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키워드를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제가 쳐드렸어요. 빨간색 키워드는 꼭 외우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빨간색을 순서대로 외운 걸 들어가자마자 그 빨간색만 먼저 입력을 해놓으세요. 입력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파란색을 기억할 수 있으면 하셔서 기억을 하시고, 자, 코치 실무 들어가시기 전에 무조건 들어가시면 요거를 미리 한번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4회 때 그렇게 했는데 4회 시험을 보면서 보니까 코치 실무 끝나고 다음 넘기니까 그 메모창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사라지고 강사 실무로 가니까 새로 메모창을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5회 때는 외우실 수 있으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좋으련만 코치 실무를 하다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래도 키워드를 적어 놓으세요. 자, 강사 실무 끝나고 넘어가기 전에 코치 실무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세요 라던가, 뭐 이렇게, 아니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번에 테스트를 하시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테스트하면서 코치 실무 하고 나서 강사 실무로 넘어갈 때 메모장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다음 넘기고 다시 코치 실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근데 그때도 보니까 코치 실무 하고 녹화 버튼 눌러서 하고 난 다음에 완료 누르고, 그러고 나서 완료 누르면 안 됐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버튼을 누르고 그러고 나서 넘어갔어요. 다음을 누르셨나?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작년에도 그 부분이 문제가 많았어요. 완료 버튼을 누르면 2개를 다 끝낸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버튼이 없으니까
버튼이 없으니까 이건가 보다라고 완료를 했더니 강사 실무를 하지 못한 채 완료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스트 하실 때 꼭 들어가서 어느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코치 실무를 끝나고 강사 실무를 완전히 끝내고 완료입니다. 그거 꼭 2개를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음에도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버튼이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버튼을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누를 버튼과 완전히 완료하고 누를 버튼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를 원고를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고 저는 키워드만 적어 놓는 연습을 좀 했고요. 키워드 적은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글자만 쭉 읽었습니다. 쭉 계속 첫 번째를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글자를 첫 번째 줄에 쭉쭉쭉쭉 나열하고 옆에 키워드를 그걸로 나열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중간에 이제 시간을 있을 때 그때 내가 외웠던 거를 기반으로 그 옆에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좀 해놓고 나서 타이핑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대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목적, 참가자, 장소를 생각하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고 입으로 뱉어놓은 단어들이 그때 나옵니다. 입에 붙여놓은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뱉어보시는 거 연습해 보세요. 자, 원고를 단락단락을 좀 나눴습니다. 처음에 인사 및 전체 브리핑을 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자, 전체 브리핑은 시험에서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예 제시해 준 거를 한번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준 게 전통시장 상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중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매출을 올려주는 스마트폰 교실 위에 있었어요. 위에 제목도 올려줬어요. 알려줬거든요. 아, 요 밑에 있었나? 네, 그래서 요 제목으로 이 누구한테 상인의 사무실에 계신 분들, 상인의 사무실에서 90분간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라고 먼저 인사 및 전체 브리핑을 문제에서 준 거를 한 번 더 되짚어 주고요. 그 다음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목적, 참가자, 장소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기억하기 쉽게 목적, 참가자, 장소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목적 같은 경우 먼저 큰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이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그러한 목적을 토대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강의 전체적인 이 강의 전반에 대한 동기부여를 얘기해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가르쳐드리는 알려드리는 앱을 활용한 목적을 작은 목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강의를 참여하는 이 사장님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 사진 편집을 해서 홍보용으로 만들고 스마트폰의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활동인 쇼핑이나 장보기 등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줄어들고 상점들도 홍보를 온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이제는 판매자가 소비자가 찾아가는 판매 전략으로 SNS나 SNS, 인스타,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며 보다 나은 수익화를 만들 수 있도록 상점과 상품의 사진 편집을 강의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SNS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만약에 SNS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러한 SNS, 인스타, 블로그,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해서 상점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진 편집은 그래서 이제 사진 편집이라고 하는 앱을 이용한다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작은 목적으로 사진 편집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인 갤러리의 편집 기능과 캔바 앱의 템플릿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홍보용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라고. 요거는 제가 써드린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더 제가 약간 변동을 해준 거고요. 보시다시피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는 어떠한 대상이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사진 편집 이 밑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앱을 가지고 교육할 건지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렇게 밑줄을 그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 밑줄 안 그은 것들 형식만 생각을 하시고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 맞게 내가 그 대상자를 생각하며 동기부여를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앱을 공부할 거다라고 하는 수업을 생각하고 수업에 맞는 동기부여를 생각해서 얘기하세요라고 해서 목적 부분에서는 이러한 동기부여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참가자, 대상자 이 대상자에게 이 앱을 가르치기 위한 앱으로 강의를 구성을 하였으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색한 굉장히 썰렁한 분위기를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을 깨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라고 또 많이들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단어를 조금 넣었습니다. 이 말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뭐 이거는 굳이 상관없습니다만 수강 신청하신 전통시장 내 사장님들은 가게 홍보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하셨고 시장 내에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셨기에 모든 분들이 친숙하지만 또 서로가 바쁘다 보니 친밀감은 떨어질 수 있어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갖고 어떤 상점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우신 점과 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해소하고자 하고 싶으신지 등을 물어보며 서로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보시면 위에 실기평가표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수강 신청하신 60대 이상 사장님 분들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계시나 아까 주부도 그렇고 시니어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소유하고 계시나 디지털 서비스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디지털에 뒤처지면서 겪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 수업을 신청하셨고 디지털 수업을 전문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임을 감안하여 디지털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기에 수강생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말들도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편하게 바꾸셔서 얘기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장소 같은 부분에서는요. 자, 강의 장소는 전통시장 내 상인 사무실인데 아까 장소든 제가 5군데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장소가 나오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자, 참가자분들이 친숙한 공간이며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뭐 도보나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이 근접해 있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도 얘기해 주시고요. 접근성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러고 편안한 분위기인지 쾌적한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도 언급해 주셔도 좋고요. 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 실습 시 데이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아니면 대형 TV를 활용하여 노트북에 저의 수업 내용과 저의 스마트폰을 미러링하여 화면을 크게 보여드려 따라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건 공통적인 거죠. 강사인 저는 미리 도착해서 와이파이 상태, 수업을 위한 도구들을 세팅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수강생의 배터리 부족을 인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보조 배터리와 충전선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뭐 준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하루 전에 문자를 통해 날짜, 장소, 시간을 안내해 드릴 것이며 사진 편집을 하기 위한 각 상점을 알릴 수 있는 멋진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오실 수 있도록 어떠한 준비물이 필요한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90분으로 2시간, 2교시로 나누어 뭐 1교시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자, 요 원고를 쓰시고 발표하다 보면 중간에 잊어버리고 다 얘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거 다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은 채워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너무 빨리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수업을 할 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수업을 하다 보니 5분 만에 끝나버렸어. 얘기가. 끝나버렸어.
네,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도 시간을 계속 안배하는 거 마지막에 시간 안배도 말씀드릴게요.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활용하시라고 제가 여기 가로로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만약 여유로우시다면 저희가 배우는 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넣어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캔바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영상 편집을 할 때 캔바 앱을 활용하면 초보자가 초보자 같지 않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템플릿에 나의 사진만 교체해서 넣으시면 그냥 바로 완성돼서 포스터를 만들 수 있고요. 이곳에 사진만 교체하시고 텍스트만 우리 상점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우리 상점이 하는 이벤트를 넣어주시면 멋진 포스터가 나옵니다. 이 포스터 그냥 바로 출력물로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이러한 기능들 수업 시간에 함께 하게 될 거예요. 라고 내가 이 앱을 가지고 사용하는 기능들, 그 기능들을 이곳에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네, 요거는 본인이 시간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거, 끝나는 마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이 통해야 돼요. 코치 실무도 실무 강사도 맥락이 통해야 돼요.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와 그거를 같이 연결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 이번 강의를 통해 스마트폰의 다양하고 편리한 어떠한 기능을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디지털 튜터인 제가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사장님 분들도 이 수업을 통해 스마트폰이 더욱 친숙해지실 것이며 자신감 있는 스마트 시니어 사장님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60대 이상 요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브리핑이에요. 그냥 브리핑이에요. 괜히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한 줄 더 넣은 겁니다. 그러나 요거 한 줄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흐뭇해요. 아, 내가 어떠한 수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넣은 거니까 할 말 없으시면 문제 보시고 문제를 짜집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요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요 밑에 요거는 커리큘럼이 KTX 예매이기 때문에 2급에 해당됩니다. 1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 예문에서 표현하지 않았던 이러한 생활의 편리함과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더 나아가 스마트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거듭나는 이런 표현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표현을 좀 필요로 하시면 사용하시라고. 근데 또 비슷비슷해요.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썼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간 안배에 관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코치 실무 하실 때 이 처음에 10분간 전체를 다 살펴보실 거예요. 살펴보시면서 그 옆에다 메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간단하게 기능을 그냥 메모하는 거죠. 만약에 가입이면 가입할 때 어떠한 항목을 넣고 그 다음에 무슨 수행을 하며 그 다음에 뭐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쓰시면 대략적으로 페이지를 보면 내가 중간쯤 왔을 때 시간이 얼마 정도여야 되는지 알겠죠? 한 8분 정도로 잡고 했을 때 4분쯤 됐을 때 내가 이 페이지는 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걸 정하고 들어가시고 구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술을 시작하다 시간을 한 번씩 중간 보는데 4분쯤 됐는데 그 페이지를 넘어갔어. 그럼 내가 너무 빠른 거니까 말 속도를 줄여야 되고요. 그 전이면 조금 말을 빨리 해서 거기까지 가야겠고 그 중간쯤 대략 앞뒤 페이지 와 있으면 적정한 속도니까 그대로 가야 되겠죠. 중간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얘기하면서 중간쯤 왔는지 시간 한 번씩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모바일 강사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메모로 아까처럼 제가 나누어 드린 파트가 있잖아요. 그 파트의 중간쯤 왔을 때는 내가 시간이 얼마쯤 돼야 돼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 파트에 내가 얼만큼 왔는지 시간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중간쯤에 확인을 하셔야 시간이 남을지 안 남을지 그럼 이야기를 더 끌을지 안 끌을지를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말 많으신 분들 공감 많이 하셔서 공감하다가 시간 다 가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분들은 꼭 시간 체크하셔서
중간에 왔을 때 내가 중간인지 아닌지, 안 됐네. 그럼 빨리 말을 줄이고 적절한 기능만 설명하고 빠르게 넘어가야겠구나. 빠르게 넘어가지만 빠르게 넘어간다고 다 안 하시고 그냥 빠르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빠르게 넘어가되 해줘야 될 거, 꼭 이야기해줘야 될 거, 요것들은 꼭 찝고 얘기하면서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준비하시면 실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괜찮으실 것 같죠? 그러면 이상 선생님, 네,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메모장은 예를 들어 그 뭐죠? 화면에다가 아까 그 기본적으로 제가 딱딱 보이는 것들만 텍스트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메모장이 뜬다 그랬잖아요. 그거 활용 정도는 괜찮다. 네, 혹시 그거를 다 필로 쓸 수 있게 테이블에다 연습장에는 이거 안 되죠? 안 돼요. 네, 예. 책상 위에 종이, 연필, 어떠한 책, 물컵 모든 거 안 됩니다. 네, 근데 네. 만약에 그러신 경우 있어요. 음, 기침이 나서 음, 혹시 감기 걸리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신 분들은요, 물을 물. 책상 밑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아, 그러고 기침이 너무 나올 때는 감독관에게, 제가 너무 기침이 나서 물을 좀 한 잔 마셔야겠다고, 음, 그러고선 하셔야 되고요. 책상 네. 위에 제가 물컵이 있었거든요. 감독관이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시면 아예 투명 페트병 같이 아예 투명한 물을 갖다 놓고 그거는 앞뒤 뭐 어딘가 뭐 컨닝페이퍼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 코로나 걸리신 경우 그렇게 해서 예, 물을 준비해서 드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네. 옆에 뭐 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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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그리고 책 또 예, 예,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코치 실무와 강사 실무 진행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코치 실무는 곧 강사 실무와 연계가 되는 그 콘텐츠를 띄워주나요? 아니 콘텐츠 뭐 유튜브면 유튜브에 대해서 코치 실무 했다. 그게 곧 강사 실무도 유튜브로 아니요, 지어주고. 다릅니다. 아니 다른 전혀 걸로 다른 걸로. 주제가 됩니다. 네. 네네. 네. 자, 그러면 우선은 기록은 중지하겠습니다.